그래서 여기서는 어텐션 베리언트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배웠었던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좀 변화를 시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좀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몇 개를 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경우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한 토큰씩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게 아래에 있는 블로그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저 블로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되게 유명한 블로그라서 한번 뭐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가 왼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만드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한 자기 회귀적인 생성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셀프 어텐션도 마찬가지겠죠. 셀프 어텐션 일단 수식 자체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위에다 써놨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모델링을 해야 될 때, 뭐 I had a warm and cozy morning today. 오늘 좀 뭐 따뜻했으니까. 요거를 셀프 어텐션에다가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today라는 토큰을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커런트 토큰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쿼리랑 키랑 밸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토큰 today에 해당하는 요거를 가지고 WQ랑 곱해서 만든 어떤 벡터가 될 거고요. 배치 사이즈 1로 생각했을 때. K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WK를 X에다 곱하긴 할 텐데 여기에는 이 I가 안 들어갔죠. 그 말은 이 today 까지 포함해서 왼쪽에 있었던 모든 컨텍스트들을 다 여기다가 모조리 WK랑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8토큰인가 9토큰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8개인가 9개 맞춰놨거든요. 그게 이제 다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V 같은 경우, 밸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컨텍스트를 다 포함해서 WV랑 곱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뀐 거는 나중에 트랜스포스 하냐 안 하냐 차이 때문에 바꾼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코딩 스텝에 있는 토큰만 하면 되는데 키랑 밸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쿼리를 던져서 키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와야 될 테니까 키는 모든 컨텍스트를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현재 토큰까지 포함해서 이전에 있는 모든 컨텍스트를 다 여기다가 모조리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밸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컨텍스트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어텐션 최종적으로 아웃풋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warm이라는 단어가 지금 네 번째 나오는데 얘에 대한 K랑 V는 사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나이브하게 어떤 문장들을 샘플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 이런 텍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i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생성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샘플링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현재 커런트한 토큰이 i니까 이 커런트 그러니까 프리비어스한 컨텍스트가 없겠죠? 그러면 k랑 v는 그냥 i만 있으면 되니까 쿼리는 당연히 그냥 벡터고 키랑 밸류도 그냥 뭔가 사이즈가 1짜리 어떤 벡터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우리가 토큰 바이 토큰으로 채우게 되면 이런 키랑 밸류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까지 가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키랑 밸류를 다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하는 것처럼 warm이라는 어떤 단어를 처리할 때는 이 키랑 밸류를 I had a worm까지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WKWV랑 곱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today를 할 때는 I had a warm and cozy morning today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weight projection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랑 밸류가 뭐 쿼리는 어쩔 수 없이 커런트 토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키랑 밸류를 모든 토큰에 대해서 계속 다 연산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좀 문제가 되고 매트릭스 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알겠지만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토큰을 하나씩 처리를 할 때, 뭐 LLM, 뭐 챗GPT가 하나씩 처리를 할 때, 이 KV를 다 곱해가지고 WK랑 WV랑 다 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최대한 리유즈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KV 캐싱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아까 거를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하게 되면 I는 뭐 사실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부터는 사실 이것도 이제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캐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거를 또 한 번 만들지 말고
캐싱을 해놨다가 어디 저장을 해놨다 메모리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불러와가지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도 계속 이거를 다 캐싱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아까 원래는 단어 4개에 대한 것들을 키랑 밸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만들고 그다음 만들어진 거를 캐싱된 거에다가 어펜드만 하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캐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 연산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를 제가 추천을 안 적었네. 어쨌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캐시를 안 썼을 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큰을 만들 때마다 이 매트릭스를 하나씩 다 곱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보라색 캐시예요. 그래서 캐시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들을 줄일 수 있고 K랑 V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트릭스를 계속 모든 토큰을 연산할 때마다 우리가 멤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이거는 현재 토큰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KB 패키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 혹시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프리필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코드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LLM에다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대화를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거를 걔도 이제 오토리그레스하게 뭔가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니 컨텍스트를 채워 나가다 보니까 나이브하게 샘플링하면 뭔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토큰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이 KB 캐싱을 써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한 컨텍스트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다가 한 번에 딱 처리를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요거처럼 딱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를 컨텍스트를 프리필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채워놓고 한 번에 딱 처리를 해서 채워놓고 이건 병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 한 단어씩 대답하는 경우에 생성하는 과정을 디코드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우리가 더 퀵 브라운 폭스라고 질문을 줬으면 요거 4개 토큰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 K 캐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뭐 점프 오버 뭐 저것저것 이 단어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할 때는 KB 캐시를 써가지고 디코딩을 한 단어씩 하는 거죠. 그리고 디코딩을 했으면 그걸 다시 캐시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고 다음 단어 또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그냥 우리가 대충 뭐 그냥 실험실에서 할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시스템적으로 디플로이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인퍼런스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KB 캐시를 써가지고 프리필과 디코드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프리필은 KB 캐시를 채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그다음 디코드는 이거를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KB 캐시에 어펜드를 한다. 그리고 리유즈를 당연히 할 거고 KB 캐시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B 캐시가 좋은데 연산량 측면에서 사실 되게 좋아지는 건 맞는데 모든 거는 좋아진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트레이드오프는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예, KB 캐시를 그냥 아이디얼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가 들어요. 일단은 KB니까 두 개니까 이만큼 들고 프리시전 뭐 글쎄 이것도 뭐 터보 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해준다 하고 하지만 어쨌건 이거는 뭐 16비트는 32비트를 쓸 거고 그다음에 KV의 디멘션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헤드의 개수, 레이어의 개수, 그다음에 시퀀스의 개수, 랭스. 예를 들어서 앞에 컨텍스트가 만 토큰이라면 만 토큰이 다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고려를 한다면 물론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이 가장 그 피크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딥시크의 경우에 딥시크 V3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뭐 프리시전은 2바이트를 쓰고 뭐 KB 디멘션은 128, 뭐 헤드는 128, 레이어 61, 시퀀스 랭스는 32,000. 이 말은 사실 앞에 컨텍스트가 32,000 토큰이 쌓여 있다는 가정이라서 사실 맥스 수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다 계산해보면 KB 캐시에서 이론상 가장 용량이 많이 차지했을 때 130기가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130기가가 디스크의 130기가가 아니고 그 GPU 메모리의 130기가를 차지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모델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인퍼런스 할 때도 액티베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피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요 KB 캐시 요거 하나를 위해서 최대 130기가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시퀀스 랭스가 3만이긴 한데 요즘에는 더 많은 시퀀스 랭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트로픽도 뭐 100만 토큰까지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고려를 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텐션에 의해서 이게 그 제곱만큼 늘어나요. 이 파란색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컨텍스트 랭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게 거의 쿼드라트 가격 혹은 익스펀셜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배울 텐데 그 전에 먼저 멀티헤드 어텐션을 좀 다시 한번 리캡을 하고 나서 넘어가려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저 위에 혹시 레퍼런스가 써져 있는데 그 제 대학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막 메릴랜드 대학인가 뭐 그런 데였을 것 같아요. 그 지아빈 황이라는 교수님이 유튜브를 찍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 만든 게 있어서 그걸 그냥 제 PPT 맞게끔 좀 정리해서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은 비디오들 많아가지고 저도 가끔 보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쓰리블루 원 브라운에 썼었던 그 플라탄 라이벌이 있거든요. 그 마님이라고 그거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트였고 사이드 노트였고 멀티 헤더 텐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에 입력이 있고요. 지금 뭐 7개의 토큰들만 써놨는데 토큰은 뭐 엄청 많겠죠? 이 토큰들이 어텐션에 통과를 하면 WQ랑 WK랑 WV랑 WO에 곱해져서 각각의 이뭐 Q 그다음에 KVO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어텐션을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할 때 멀티 헤드다 보니까 각각이 여러 개가 나와요. 헤드 개수를 4라고 한다면 이 WQ를 곱한 게 결국에 4개씩 나오고 K도 4개 나오고 V도 4개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멀티 헤드 어텐션을 구해서 정확히 O가 4개가 나올 것 같은데 O가 4개가 나온 다음에 합쳐져서 얘가 어, 곱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델타 X가 되게 됩니다. 델타 X인 이유는 레지저 커넥션을 더할 거니까 델타 X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웠던 멀티 헤드 어텐션이죠. 중요한 점은 멀티 헤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피처에 곱했을 때 지금 이 웨이트를 제가 지금 이 디멘션을 찍어놨는데 이 D 차원이 그냥 그 D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 모델 곱하기 얘가 인풋 차원이고 아웃풋 차원은 각 그 Q의 어떤 디멘션 곱하기 헤드의 개수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뭐 K랑 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헤드 개수만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MHA라고 할게요. MHA가 좋긴 한데 KB 캐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KB 캐시에서 저장하는 거는 요거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Q랑 X랑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 Q랑 K랑 Q가 아니죠. K랑 V를 저장을 하는 게 KB 캐시의 목적이고 이거를 원래는 WK랑 WV를 항상 곱해가지고 쓰는데 그러지 말고 요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 포인트를 로드해가지고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어텐션에다가 그냥 바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MHA 대신에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는 게 2019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쿼리만 멀티 헤드를 쓰고 나머지는 싱글 헤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K랑 V가 헤드 개수를 4개로 한다면 4개만큼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1차원으로 아웃풋 채널을 만들어서 넘 헤드를 얘랑 얘는 K랑 V는 헤드를 하나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복붙하면 되니까 Q만 4개를 쓰자라는 거예요. 헤드 개수만큼. 그러면 뭐 단순히 생각해봐도 MHA 같은 경우에는 토큰 뭐 세팅마다 다르겠지만 이 세팅에서는 토큰마다 한 4바이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 31kB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헤드 개수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캐시의 수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요거를 쿼리만 멀티헤드를 쓴다고 해서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MQA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당연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쿼리만 멀티헤드를 썼기 때문에 K랑 V는 싱글 헤드잖아요. 그럼 싱글 헤드를 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당연히 어떤 퍼포먼스의 드랍이 있겠죠. 그래서 또 제안이 된 게 그룹 쿼리 어텐션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헤드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28개면 이거를 1로 줄이자는 게 K랑 V를 그 MQA라면 이거는 그냥 뭔가 임의의 어떤 뭐 작은 수를 써가지고 한 4나 8 이런 수를 써가지고 쿼리를 요 K랑 V를 이 중간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웠는데 NG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여기서 2라고 한 거겠죠? 이거를 그냥 2개씩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룹 쿼리 어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사실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토큰마다 발생하는 KB 캐시의 용량을 생각을 하면
MH에서 MQA 갈 때는 뭐 31kB까지 줄었는데 GQA는 당연히 이 NG라는 파라미터를 도입했으니까 그 중간 어둠의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MHA에서 GQA까지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 발전하는 그런 양상인데 메모리 사용량을 보시면 MHA가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GQA는 사실 없어요. GQA는 없고 그 MQA는 없고 GQA만 있는데 GQA를 그 아까 NG를 뭐 4, 8, 12, 24로 가져갔을 때 어쨌거나 여기 보시는 이 증가하는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몇으로 쓸 건지는 시스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뭐 성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MHA, MQA, GQA를 성능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 위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시면 MHA, MQA, GQA 뭐 등등등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을 두 개를 썼거든요. XXL이라는 사이즈를 가진 거랑 그다음에 라지라는 사이즈를 가진 게 있는데 당연히 XXL이 클 거고 MHA를 XXL을 쓰게 되면 되게 오래 걸려요. KB 캐시를 뭐 불러오는데도 오래 걸릴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GK랑 MK를 쓰는 경우에는 MHA 라지랑 비슷한 속도인데, 물론 GK가 좀 더 느리겠지만, 성능이 GK가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슷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좀 조절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GK를 되게 많이 사용을 최근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래 있는 성능도 보면 GK가 뭐 되게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MHA, MQA, GQA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보기 위해서 다시 GQA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약간 그림이 살짝 정렬이 바뀌긴 했지만, 아까랑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키 밸류까지 있고, 아웃풋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에 통과를 시키겠죠. 근데 아까랑 살짝 노테이션을 바꾼 게 K랑 V를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표현했는데 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NG를 두 개로 잡게 된다면 K1, K2로 하고 V 같은 경우에는 V1, V2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X1, X2, V1, V2를 가지고 위에 있는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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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K2, 뭐 V1, V1, V2, V2를 만들 텐데 요거를 이 식으로 우리가 뭐 약간 바꿀 수가 있겠죠. K1, K2라는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캐시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큰 어떤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진 행렬과 곱해서 이 K1, K1, K2, K2를 만들 거고 이거를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전달시키겠죠. 이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아이덴티티 행렬이 DK만큼 차원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고 곱해보면 요 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WK의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V1, V2를 가지고 이 캐시된 거니까 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이 꼴로 좀 해놓은 이 행렬을 가지고 곱하면 V1, V1, V2, V2가 만들어질 텐데 얘를 WV의 어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또 칭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 WK 어프로젝션, WV 어프로젝션이 그냥 여기다가 둘 건데 이것도 좀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결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1, K2, V1, V2. 이게 원래 각각 따로 있었는데 합쳐버리고 그렇게 합치려면 X를 WK와 WV의 컨캐티네이션 한 행렬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WK와 WV를 합친 이 행렬을 WKV에 대한 다운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x를 WKV의 다운 프로젝션과 곱하면 K1, K2, V1, V2가 나오고 이거를 각각 K와 V에 대한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곱하면 그냥 GQA에서 했었던 작업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KV에 대한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어떤 차원은 처음에 D 차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차원은 K와 V에 대한 원래 그 GQA에서의 차원을 더한 것이 되겠죠. 합친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게 일반적인 폼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HA 같은 경우에는 KV 캐시에 들어가는 K를 X를 WK 곱한 거로 표현을 하고 KV 캐시에 들어가는 V를 X와 WV에 곱한 거로 표현을 한다면 GK 같은 경우에는 다운 프로젝션을 하고 X에다가 그 다음에 업 프로젝션 한 이 결과를 K로 캐싱을 할 거고요. V 같은 경우에는 X를 WKV에 다운 프로젝션과 업 프로젝션을 곱한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를 V로 캐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MH와 GQA, 그다음에 MQA까지 뭐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은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드리려고 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딥시크에서 아마 V2였었던 것 같은데 V2 논문에서 얘기가 나온 되게 요즘 자주 사용하는 어텐션 기법이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요게 사실 동일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원래 GQ에서 했었던 거는 이 다운 프로젝션을 곱해가지고 K1, K2, V1, V2까지 나왔을 텐데 요거를 KB 캐시를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차원이 필요했었던 거고 KV의 다운 프로젝션은.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떤 컴프레스드 레이턴트를 만들고 요거를 KB 캐싱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프레스드한 캐시를 CKV라고 쓸 텐데 요거를 어떤 DC 차원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아까 여기 있는 요거보다 훨씬 작은 차원으로 다운 프로젝션을 시키고 이거를 압축된 어떤 레이턴트 코드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요거를 KB 캐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W 업 프로젝션 KV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DC라는 값을 576차원 정도를 썼대요. 왜 576차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128 곱하기 128 곱하기 2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128 곱하기 128은 헤드 개수랑 그다음에 헤드 각각 KV에 대한 디멘션, 그다음에 KV를 둘 다 캐싱을 해야 되니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한 건데 이거는 뭐 한 2만 정도 되나? 2만 정도 될 테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은 어떤 디멘션으로 컴프레스를 한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KV를 가시 컴프레션해서 어떤 공통된 코드로 만든 다음에 이걸 저장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컴프레스된 코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돌릴 때는 어프로젝션을 그냥 하면 되니까 어프로젝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돌리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캐시에 대한 어떤 그 용량을 생각을 해보면 GQA까지는 500KB 정도를 썼는데 MLA, 그러니까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은 한 70KB 정도를 사용을 하고 요 수치는 MQA에 비해서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치죠. 근데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작업, MLA 같은 이런 컴프레스드 토큰을 코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원래 KV 캐시를 위한 거긴 한데 여기서는 쿼리까지도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쿼리도 마찬가지로 다운 프로젝션을 하고 업 프로젝션을 하는 그런 포뮬레이션을 해서 요 하고요. 이거는 뭐 KV 캐시랑은 상관없지만 이게 더 성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LA라는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레이턴트 코드로 변환을 시키고 그걸 다시 업 프로젝션 하는 이 작업들을 QKV에다가 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MHA 그대로고 아래에 있는 게 MLA인데 뭐 이것도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레이턴트의 디멘션을 몇으로 가져갈 건지 뭐 딥시크는 뭐 576을 썼겠지만 뭐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따라서 또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볼 수가 있고 MHA, MQA, GQA, MLA를 둘 다 비교를 하게 된다면 뭐 빨간색이 MHA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주황색이 GQA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초록색이 MLA거든요. 되게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MHA가 아니고 GQA인 것 같아요. 수치를 보면 어쨌거나 나 응? 모델 크기가 다르군요. 제가 이 그래프는 오늘 수정해가지고 들고 온 거라서 어쨌거나 모델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MLA가 되게 좋다라는 거고 성능상으로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거는 MHA랑 MLA랑 비교를 하긴 했지만 비슷한 어떤 KB 캐시 정확히는 KB 캐시 토큰을 굉장히 적게 씀에도 성능이 조금 더 좋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MHA에 비해서도. 이게 결국에 레이턴트로 보내고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더 캐패시티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MHA, GQA, MQA와 비교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노테이션으로 이 KB 캐시의 용량을 계산하긴 했지만 저희가 계산하는 거랑 사실 그렇게 다를 건 없고 이 캐퍼빌리티를 보시면 이 MHA를 스트롱이라고 쓰고 GQA를 모더레이트 그다음에 MQA를 위기라고 썼는데 MLA를 스트롱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능이 우리가 MH보다 훨씬 좋다. 근데 KB 캐시를 엄청나게 적게 쓴다라는 거를 좀 자신감 있게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A가 되게 좋은 방법이고 딥시크에서 엄청나게 잘 만든 방법인데 약간의 물론 여기서 해결하긴 했지만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MLA를 인퍼런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 뭐 업 프로젝션, 다운 프로젝션 이런 매트릭스를 추가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컴프레스를 된 거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업 프로젝션이라는 매트릭스 하나를 곱해서 KB에 각각 곱해가지고 요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이턴시에 대한 어떤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트릭만 쓰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웨이트 업서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웨이트를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어텐션에 대해서 델타 X부터 좀 전개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델타 X가 그러니까 아웃풋, 여기 아웃풋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아웃풋 이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그 어텐션의 아웃풋을 곱해가지고 나온 거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쓰다 보니까 헤드의 개수만큼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컨캐티네이션해서 W5랑 곱해서 이 최종 델타 X가 만들게 될 텐데 이 O의 I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니까 i번째 헤드 어텐션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이게 h개만큼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 제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qi, ki라고 썼는데qi는 MLA 같은 경우에는 다운 프로젝션 하고 업 프로젝션 하는 거 KB 캐시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qk 음, 네, 그 k도 마찬가지로 k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Q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K 캐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K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캐시된 거를 어프로데이션 하는 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캐시는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나머지 파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 파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QI, KI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웨이트 파트가 세 개가 연달아서 곱해지게 돼요. WQ의 다운 프로젝션, WQ의 업 프로젝션, 그다음에 WK의 업 프로젝션인데 얘는 뭐 트랜스포즈를 하겠고 그래서 얘가 결국에 학습돼서 나오는 웨이트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그냥 한 번에 합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WK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를 미사전에 곱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CKV, 그 컴프레스된 이 캐싱된 그 KV를 가지고 나서 WKV랑 곱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요걸 하는 거랑 동일한 작업인 거죠. 레이턴시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뭐 프로젝션에 대한 이 이런 작업들, Q랑 K에 대해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이 웨이트를 업솔션 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V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어,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A라고 칠게요. AI라고 칠게요. AI를 VI랑 곱한 다음에 얘를 다 콘캐트해서 W5랑 곱하게 되겠죠? 뭐 동일한 세팅으로. 이거를 쭉 풀어보게 되면 A1, V1, A2, V2를 곱하고 이걸 쭉 AH, VH까지 할 거고 VI는 요식일 거예요. KB 캐시에서 컴프레스된 레이턴트 코드를 W의 어프로젝션이랑 곱하겠죠? V에 대한 거. 그러면 다시 이것도 정리를 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식이에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거를 써보게 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프로젝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1 CKV, A2 CKV 이렇게 쭉 묶고 어프로젝션에 해당하는 거를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큰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다이고널 엘리먼트에다가 집어 넣으면 뭐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하나 행렬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W가 붙고 그러면 W5랑 이거랑 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얘를 뭐 W5라고 그냥 제가 같은 이름으로 썼는데 뭐 W5 프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국에 학습을 하고 나서 인퍼런스 할 때는 요것만 곱하면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 거랑 동일한 레이턴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MLA를 쓰려면 이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웨이트를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면 이 원래 W5 그다음에 원래 W 곱해야 됐던 것들 이거랑 같이 결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을 결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턴시가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KB 캐시의 사이즈만 줄어든 형태일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뭐 시스템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해결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MLA를 실제 적용할 때는 로프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프 같은 경우에는 식을 아마 제가 식 자체를 풀로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식을 쓰면 위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Q고 이게 K잖아요. 뭐 트랜스포스 때문에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K를 만든 다음에 로프를 돌리고요. 그다음에 Q를 만든 다음에 로프를 돌리고 K를 만든 다음에 로프를 돌리고 이걸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로프라는 거는 그냥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회전 행렬을 곱하는 거겠죠. 이게 일반적인 로프인데 MLA에서 로프를 적용을 하려면 아래처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처럼 적용을 해서 그 다운 프로젝션 하고 업 프로젝션 한 이 Q랑 오프랑 쓰고 그 다음에 캐시된 어떤 요 CKV랑 업 프로젝션 한 거랑 오프를 쓰게 되죠.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웨이트를 흡수할 때 요 두 개랑 요거를 서로 흡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로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프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MLA 쓸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트릭을 쓰냐면 디커플드 로프라고 해서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프를 쓰지 말고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로프용으로 브랜치를 하나 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Q를 만들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로프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로프용으로 웨이트를 이 QR로 쓸게요. 로프를 이 로테이션 해서 QR이랑 곱해서 로프를 적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 마찬가지로 K도 이렇게 로프를 적용하는데 얘는 입력에 대해서 WKR을 곱한 다음에 로프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V는 로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Q1, 그다음에 Q1에 대한 로프, Q2, Q2에 대한 로프 피처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K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동일한 식이고 아래에 있는 디커플드 로프, 그러니까 로프를 따로 돌려가지고 하는 이 작업을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CKV를 가지고 WQK랑 곱해서 이렇게 하는 요거는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고 뒤에 로프형으로 하나가 다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웨이트 업설션을 해서 나온 아까 그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루프용 어떤 브랜치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아 이거는 뭐 어차피 뭐 해야 되는 작업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요 XWKR 같은 경우에는 또 키 캐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연산이 뭐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래는 로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트릭을 써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런 정도까지가 사실 MLA의 정리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A의 이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할 수가 있죠. 그냥 KB 캐시를 GQA나 뭐 MQA나 뭐 MH에서 하는 거를 좀 포뮬레이션을 다르게 풀어서 이걸 다운 프로젝션과 업 프로젝션으로 웨이트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운 프로젝션을 해서 이 CKV라고 하는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고 이 레이턴트 코드라고 하는 게 되게 요즘 트렌드니까 이거를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은 되게 심플한데 이걸 실제 프로덕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턴시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웨이트 업sorption을 하는 작업들이.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로프를 쓰려면 그 방금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위해서 특화된 어떤 브랜치 하나를 파괴되는다. 라고 하는 게 디커플드 로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수식이 노테이션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딱 보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뭐 프로젝션, 업 프로젝션 이런 웨이트를 곱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그냥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보고 나면 별다른 트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런 그림으로 지금 배웠던 네 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HA, MQA, GQA, MLA를 표현을 하게 되면 쿼리, 키, 밸류 세 가지 관점에서 MHA는 다 헤드가 뭐 8개가 있다고 친다면 8개를 다 마련을 해놓고 MQA는 쿼리만 8개 헤드를 쓰고 나머지는 하나의 헤드만 쓰는 거죠. GQA는 쿼리는 당연히 8개 쓰고 그다음에 키랑 밸류는 사전에 정해놓은 그룹 개수만큼으로 헤드를 만든다라는 거고 MLA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키랑 밸류를 그냥 KB 캐시에 저장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컴프레스된 레이턴트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자. 그다음에 얘를 어프로젝션을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돌리자라는 거고 개념적으로는 이거지만 이걸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또 했었던 거고요.